17살 때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 지휘자로 데뷔해 25살 때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며 일찌감치 지휘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국내외 교향악단을 맡으며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 시간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성기선 교수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클래식 음악을 시작하셨는데 네. 먼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주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6살, 뭐 7살 이럴 때 그냥 동네 친구들처럼 피아노도 좀 배웠는데 이제 피아노보다는 바이올린 같이 생긴 악기를 가르치면서 난 저걸 하고 싶다 그랬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악기를 시작한 게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음대 시절에 이제 비올라를 전공하셨고요. 네. 또 이제 각종 콩쿠르나 음악제 같은 데서도 이제 네. 두각을 나타내셨고. 네. 근데 현재는 또 지휘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네.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 네. 궁금해요. 아버지가 클래식 음악을 워낙 좋아하셨고 특히 그 교향곡 같은 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독주의 세계도 그렇지만 원래 이제 그 교향악의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지휘자가 꼭 돼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음악적인 관심의 분야가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또 관현악으로 점차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980년대, 이제 90년대 네. 우리나라의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끌어갈 네. 젊은 음악가로 이제 주목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동안 이제 쭉 하셨는데 예.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지휘자로서 사실 오케스트라 앞에 쓴다 하면 굉장한 그 어떤 내공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첫 무대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뭐 생전 처음 지휘, 제가 이 서울 예고 시절에 그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을 세종문화에서 지휘했을 때라든지 네. 아니면 20대 초반에 서울시향에서 당시에 그 신진 지휘자 데뷔 콘서트라는 그런 연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시향의 그 단원 선생님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같은 곡이라도 저는 처음 지휘한 곡인데 그런 걸 뭐 수십 번씩 연주해 보신 분들 앞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지휘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요. 네. 네. 어느덧 연주를 하다 보니까 지휘를 하다 보니까 단원들보다 제 나이가 이제 어리지만은 않은 그런 시점에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전문가에게 이제 여쭤보기엔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평소 이제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네. 소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음악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어떤 그 크로스오버라든지 뭐 대중들한테 친숙한 그런 어떤 클래식으로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강남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맡아서 역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클래식 음악으로서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런 어떤 특성이나 자부심 같은 거를 항상 잃지 않으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가 잘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어떤 네. 식의 곡을 연주해야 된다든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되 본인이 쭉 해오던 그 작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거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제 상임 지휘자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네. 뭐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든가 하는 뭐 그런 대중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연주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여기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이제 창단해서 이끌어주신 서현석 지휘자님, 초대 지휘자님 비롯 모든 단원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어떤 항상 한 해 한 해가 다 바뀔수록 그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 또는 어떤 그 구에 계시는 그 문화 음악 애호가들한테 네. 듣기로는 심포니가 가지는 모습이 좀 더 어떤 친근하게 국민들한테 음악 애호가들한테
엄마들한테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그 요구를 제가 직접 듣고 또 피부로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연주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방향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뭐 그 짧은 어떤 그 네. 말솜씨로 좀 해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음악에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떤 무대, 뭐 예를 들면 숙명여고라든지, 예, 뭐 대치동 성당이라든지, 봉은사 등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곳이라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가서 연주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올해 계획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성황리에 마무리한 그 팬텀 싱어즈하고 한 공연 이후에 그 4월에는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교향악단들을 많이 초청해서 연주하는 교향악 축제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4월 12일에 거기에 초청받아서 또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요. 롯데홀에서 온 에어 콘서트라고 해서 그 11시에 또 진행하는 거기 그 롯데홀 주관하는 그 시리즈인데 거기에도 초청 연주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 정기 공연을 소개해 드리면 그 6월 24일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것은 6.25 하루 전이기 때문에 네, 6.25 기념으로 해서 베르디의 레퀴엠을 지금 연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는 이 강남 구민회관에서 늘 첫 번째 매달 목요일에 개최하는 브런치 콘서트가 6월 달이면 100회를 맞게 돼요. 네. 그래서 6월 1일에 아주 특별한 연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6월 1일 날도 한번 좀 찾아뵐 수 있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이 마지막으로 네. 이 클래식이 이제 어렵다 해서 네. 이제 클래식을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클래식에 좀 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팁 좀 네. 알려주세요. 다양하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악부터 이렇게 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팁이 있다기보다도 한 분 한 분 다 들었을 때 나는 이 곡이 좋은데 나는 저 곡이 좋아. 그거는 사실 나는 저 사람이 이 곡이 좋다는데 왜 이 곡은 나는 이 곡이 좋을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루하지 않고 좋게 느끼시는 분야나 곡부터 먼저 들으시고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신다면 마치 어떤 취미도 처음보다는 내공이 쌓여서 나중에 진짜 그 요즘 소위 말하는 덕후라고 하잖아요. 네, 네, 될 수 있듯이 뭐 클래식 음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클래식의 대중화, 네. 또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네. 위해서 네. 더욱더 노력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